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 FOMC 미팅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크롱님들 중에서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파월의 기자회견을 보신 크롱님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 FOMC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시장의 기대와는 다른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파월 발언의 속내를 한번 살펴보고 비트코인이 과연 상승 전환을 할 수 있는 환경인지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FOMC 미팅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준이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를 25bp 인하했습니다. 그런데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은 시장 기대와는 다르게 12월에 기존금리 추가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발언이 나오는 순간 한번 살펴보시면은 증시가 뚝 떨어지는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우선 시장은 비둘기파적인 기대에서 매파적인 현실 인식으로 전환됐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정책상으로 봤을 때 정책 피봇이 확정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정책은 완화적으로 나왔지만 언어가 신중하고 보수적이었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긍정적으로 흐르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아직까지 셧다운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긍정적인 회로를 돌렸을 때 오히려 증시에 과열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경계한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데이터에 의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금리 인하도 사실 기정사실로 미리 정해지진 않습니다. 언제나 연준은 지표에 따라서 결정을 해왔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발언을 무작정 매파적이다. 이렇게 인식하기에는 제한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는 관점인데요.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봤을 때 우선 12월 추가 금리 인하는 보장되지 않는다. 이렇게 신중 모드로 전환을 했고 그러면서 경제 진단을 노동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일단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일자리 증가율이 거의 0에 근접하면서 냉각 중이다. 이렇게 본인 입으로 직접 밝혔고요. 그리고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일회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대해서 또 그렇게 크게 부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속내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조들이 조금 더 무게감을 싣고 갈 수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들은 이번 FOMC 미팅에서 이 위원들끼리 대결 구도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양극단으로 갈리고 있었는데요. 12명 중에서 10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표를 던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스티브 마이런 이사 같은 경우는 25bp가 아니라 50bp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고 제프리 슈미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서로 반대를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이번 FOMC에서는 12월 1일부터 QT를 종료하겠다. 즉 양적 긴축을 종료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2022년 6월부터 시작됐던 긴축 정책을 이제 멈춘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유동성이 회복되고 정책적인 피봇 그리고 완화 정책 국면으로 진입하는 부분들을 공식화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연준의 발표가 있고 나서 현재 CME 패드워치 툴 상으로 12월에 금리를 25bp 인하할 것이다 라는 전망은 전날 91%를 넘었었는데 67.8%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수치가 사실 더 많이 떨어졌다가 그나마 올라온 수치가 한 68% 내외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하하고 난 이후에는 내년 3월까지는 동결 기조를 가져갈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채금리 상으로 봤을 때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9bp 상승을 해서 4%대로 올라섰고 연준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급등을 해서 10bp 단기간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6% 내외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부산에서 열립니다.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갈지 어떤 분위기를 형성할지에 대해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대화는 자산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서 장기 보유자의 계속된 매도가 있다. 이렇게 데일리 시황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하루 동안에 또 3년에서 5년 동안
보유한 장기 물량이 한 4,700개 정도가 움직이는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이런 유사한 거래들이 한 3번 정도 연이어 나타나는 시그널이 포착이 됐는데요. 이 물량들이 모두 다 매도세로 전환했다 이렇게 보긴 어렵지만 그럼에도 현재 전반적인 기조상으로는 긍정적이지 못한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자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면은 계속해서 물량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지난 30일 동안에 32만 5천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도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장기 보유자 매도와 더불어서 투심이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비트코인 선물이 10월 10일의 역사적인 폭락 이후로 여전히 저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고점 대비로는 거의 30% 가까이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시장의 관심이 완전히, 즉 시장의 투심이 완전하게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펀딩 레이트 같은 경우는 음수 영역으로 떨어졌다가 현재 양수 영역으로 전환했다라고 어제 시황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립 수준에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가까운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물 수요를 미국발 수요로 한번 가지고 와 봤을 때는 미국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선물 시장 수요도는 특히 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ME 비트코인 선물의 연 환산 베이시스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현재 1.98로 최근 2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대규모 보유자들의 거래소 예치금은 낮은 수준으로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번 보시면은 청산이 있었던 그 시점에서 이 고래들의 거래소 유입이 크게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였다가 현재는 이제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래들이 거래소로 코인을 보내는 움직임이 점차적으로 줄고 있다는 것은 매도 압력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서 장표와 함께 살펴봤을 때는 매도세가 이제 크게 나왔다가 점차적으로 완화되는 국면에 있지만 여전히 매도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투심이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바이낸스 거래소를 중심으로 해서는 점진적으로 현물 거래량이 돌아오고 있는 움직임들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대신에 현물 중심의 전략으로 회귀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10월 10일에 청산 이후로 다시 반등세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물 수요가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현물 수요가 돌아오고 있는 부분들은 시장의 구조적인 안정성이 강화가 되고 결국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지속 가능한 상승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기조들을 다 종합했을 때 현재 시장의 구조를 한번 살펴봤을 때는 스위스블록에 따르면 현물 수요가 지지선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약한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강세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일단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단 그럼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111.8K 내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는 그 구간을 하방에 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시점에서 더 본격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변곡점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변곡점들은 어떤 구간들이 있는지 뒤에서 차트 관점 보시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긍정적인 관점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 근거들을 2가지 정도 살펴보고 온체인 관점은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의 증가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데일리 시황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살펴봤는데요. ERC20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소 보유량이 역사상 최대치인 658억 달러를 경신하면서 급증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거래소 순 스프레드, 즉 스테이블 코인 순유입과 비트코인 이더리움 순유입의 차익을 한번 살펴봤을 때 여전히 양수 영역에 머물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을 이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하락 추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유의미하게 높은 구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30일 이동평균상으로 1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장기 이평선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거래소의 스테이블 코인 유입이 계속해서 우세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나 혹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거래소에서 지속적으로 인출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거래소 내 유동성 구조가 점차 매도에서 매수 우위로 전환되고 있다는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활성 주소수 추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다소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90만 개 이상을 유지하면서 실사용 기반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즉 현재 비트코인이 현물 ETF를 중심으로 해서 기관을 중심으로 한 대체 자산으로서의 어떤 정체성들, 디지털 금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증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90만 개 이상의 활성 주소를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어떤
견고한 기반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은 대체자산 정체성과 실사용의 어떤 수요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지표, 즉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과 활성 주소수 추이로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 지표들이 비트코인 가격의 선행 지표로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유기적 수요와 투자 확신이 회복되면서 가격 상승의 여지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몇 가지 정도만 점검해 보겠습니다. 코인데스크의 서베이에 따르면은 아랍에미리트 부유층의 39%가 이미 암호화폐를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독일 야당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취급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골자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비트코인이 다른 암호화폐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유럽의 미카법, 즉 암호화폐 규제법을 그냥 그대로 적용해서 안 된다. 이런 골자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의 상원 의원 중에서 이 반암호화폐 대표주자이죠. 엘리자베스 워런과 그리고 버니 샌더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퇴직자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암호화폐 비중을 늘리려는 조치가 수백만 미국인의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대 의사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세 가지 기사에서 의미하는 바는 결국 글로벌 자금 흐름이 제도권 내 편입과 세대 전환을 통해서 확산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치적인 리스크와 규제 리스크가 병존하고 있다는 부분들에서 현재 암호화폐는 중요한 과도기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이번에는 알트코인 상황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비트마인이 팔코넥스로부터 3.4만 이더리움을 받으면서 꾸준히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전체 보유량의 2.8%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향후에 5%까지 늘리겠다라는 기치 아래서 계속해서 매집량을 늘려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솔라나 컴퍼니라는 회사가 지난 2주 동안에 100만 솔라나를 매입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총 보유량이 230만 솔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회사는 자회사를 포함해서 현재 1,500만 달러 이상의 현금과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솔라나 매집에 꾸준히 활용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솔라나의 현물 ETF가 비트와이즈에서 가장 먼저 출시가 됐고 그레이스케일까지 출시가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솔라나 현물 ETF를 출시한 가장 큰 자산 운용사이죠. 피델리티가 또 증권사를 업데이트를 하면서 전체적인 기조가 솔라나 현물 ETF 승인이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 이런 움직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 기관과 기업 단위에서 이 중요한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비롯한 메이저 알트코인의 매집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고 현물 ETF 승인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알트코인의 실물화와 제도권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조들이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알트코인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또 중요한 소스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계속해서 조정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바이낸스 CVD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살펴봤을 때 바이낸스 CVD 상으로는 관망 흐름을 보여왔던 갈색 고래가 다시 진입하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보라색 고래도 관망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일정 부분 유입의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는데 이 흐름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규모의 주황색도 진입을 하면서 전체 주문량이 매수세로 점차적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계속해서 중립 구간에서 양수와 음수를 오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기관발 수요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유입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차트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FOMC 미팅 여파로 110K가 무너졌습니다. 제가 캡처하던 시점에서는 110K 중반대였는데 현재 시점에서 다시 확인했을 때는 110K가 무너지면서 109K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동안에 하락 구간에서 202평선을 정확하게 지켜내면서 상승의 어떤 모멘텀을 이어가고자 하는 이 매수세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번 조정으로 주말 이후에 형성됐던 CME 갭을 메웠습니다. 그래서 더 단단하게 상승할 수 있는 기반들이 마련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현재 차트적인 추세나 이 온체인 추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약세 국면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온체인 상으로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과 단기 보유 고래들의 실현 가격을 다 하방 이탈했고요. 22평선을 또 하방 이탈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국면은 202평선을 지켜내는 것에 첫 번째로 있고요. 다음으로는 22평선을 다시 회복해서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RSI는 중립 구간을 하방 이탈해서 현재 2평선을 하방 이탈하기 전 상황이고요. MACD도 아직까지 데드크로스가 포착되지 않았지만 이 국면 자체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추이들은 약세 국면에
단기적으로는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청산 히트맵 상으로 봤을 때 12시간 기준으로 110K의 롱 포지션이 밀집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청산하면서 하방 이탈했고요. 현재 숏 포지션은 112.4K와 114K에 가까이 밀집이 되어 있는 것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